우리 헌법 102조 2항에 보면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이런 네.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법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규정은 법원조직법에 무려 30년 동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제도를 왜 안 하냐. 네. 법원조직법에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두고 아울러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 상고 수요가 있으니 과거에 30-40년 전에 대법관 수를 그대로 유지할 게 아니라 일부 대법관 수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두어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대법관을 늘리지 않고도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대법관 한 6분 정도 늘리고 네. 그다음에 대법관 아닌 법관,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 한 20명 정도를 두게 되면 지금보다 대략 한 4배 정도의 재판 역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 정도 하면은 충분히 현재 48,000건 오는 거에서 대략 뭐 한 75% 정도는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하더라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재판할 수 있다.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걸 도입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정면으로 이 규정에 따라서 법원조직법도 일부 손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대법원을 대법관과 대법관 아닌 판사로 이원화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 합의제에 관련 바람직한 운영이 될 것인가라는 점에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을 이원화한다는 것은 지금 하급심에서도 대등재판부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법관만 증원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것은 지금 이 상고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고 대법관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되면 이게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길 뿐만 아니라 충실한 전원합의체 운영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폭 증언할 거면 왜 증언하지? 이런 의미 드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대폭 증언하는 것이 어차피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상고심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대법관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상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이제는 권리구제, 사실심의도 많이 해주겠지라는 기대감만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적시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하나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판결을 확정해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법원으로 가는 길을 무한정 열어두는 것이 꼭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의 재판 비용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개인으로서는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법원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둠으로써 이 사법 비용을 높이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심리불속행을 하더라도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왜 너는 기각된다는 거를 심리불속행 사유를 다만 몇 줄에서 써주려면 결국 대법관이나 이원제 구성을 해서 심리불속행 설사 결정을 판결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딱 요점만 딱 찍어서라도 너는 이래서 기각시켰노라라고 해주면 그래서 훨씬 지금보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나 승복이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